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알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번에 새롭게 연준에 들어가려고 트럼프가 지명한 마이런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는데 트럼프가 연준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마이런 이사는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욕을 먹든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 16일, 17일인가요? 90%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나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종목이 빠진다면은 지금은 사야 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거의 뭐 이번에도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뚫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이거는 어제 꺼놓은 제가 그 차트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차트에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 해둔 다음에는 큰 변동성이 있지 않는 한은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봤던 것들의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고요. 항상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50일선인데요. 이 50일선 밑으로 만약에 하락해 준다면은 그때가 진짜로 가장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가기 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 그러니까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그리고 뭐 코인 등등 다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가격도 오르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제쳐두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닥터 알파로서 닥터 두미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간다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S&P 500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역시 어제 제가 그어놓은 차트고요.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부터였죠. 12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12월 달, 작년 12월 달, 그다음 올해 2월 달, 그다음에 뭐 무역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죠. 또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약했다. 예전에 일기 때도 이제 주식 투자 그때 같이 하면서 봤으니까 그때는 진짜 중국이랑 엄청나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더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약했습니다. 그때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약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12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 그러면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려주고 나서 이번에 돌파 못하듯 하다가 올려버렸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생각에는 새로운 또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서부터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한번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로 올리기에는 쉽지 않고 그다음 바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종목들도 같이 다우존스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받쳐줘야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어제 제가 이 라인을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모양새였죠. 근데 나스닥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훨씬 더 뛰어났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8월 ADP 민간 고용이 5만 4천 명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도 덜 고용이 된 거예요. 실업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너무 좋아.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거 안 좋을 때. 그런데 돈을 더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었는데 민간 고용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금리를 하는 게 아니냐.
드디어 이제 명분이 생겼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되는 거고 항상 이 주식이나 증시나 이쪽에서 이유들은 저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붙여놓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이런 이유들,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하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매수할 종목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매수할 구간이나 아니면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매수를 못해요. 이런 거는 그냥 매일매일 있는 이슈나 뉴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연우총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뉴욕 연우총재의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중요한 미국의 이 금융 투자사들은 다 뉴욕에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에. 그러다 보니까 뉴욕 연우총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용 물가가 진정되면은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이것들이 진정이 되면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내쫓아버리죠. 어떻게든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였죠? 서머스가 그랬나? 워렌 버핏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들 트럼프가 무서워서 옳은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지 않고 다 조용히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연은총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용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옮기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은 더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세게 말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걸 금리 인상을 함부로 막 하겠다. 바로 다음 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연준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최대한 많은 그런 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모두가 다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지금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심해야 된다.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51선 이탈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이미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죠? 어떻게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고 트럼프가 자기의 사람을 심으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맵을 보여드리고 또 종목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맵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전체 다 올랐는데 딱 하나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이 CRM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의 가이던스 실망 여파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고용 위축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99%입니다. 99%. 거의 뭐 별다른 일 없으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번에 16일에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 낮출 가능성은 99.4%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금리 인하가 만약에도 안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뭐 조금 안 떨어진다 여기까지, 왜냐면 51선 이탈할 것 같거든요. 이탈 한번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또는 121선이 여기까지니까 한 중간대 정도, 만약에라도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그 전에 여기입니다. 돌파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돌파 나오고 하락했고 돌파 하락했던 구간들, 이 구간들까지 한 번 더,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손바퀴 밀어난 거거든요. 전부 다. 손바퀴 밀어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가 본인들의 어떤 매수가이기 때문에 본전 오면 또 사람이 무서워서 또 팔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져서 손바퀴 밀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9.4%가 저도 어느 정도 좀 예상되고 있지만 항상 한쪽만 생각해서는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생각하면 위험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안 좋다면은 121선까지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일을 써서든지 분명히 다시 끌어올리거나 그 민원을 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한번 하락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매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도를 저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이것도 어제 그어놓은 겁니다. 제 상승 추세 삼각 수렴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1, 2주 정도는 더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테슬라가 어제 약간 좀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지금 현재 뭐 터키에서 뭐 성과를 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은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테슬라는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고 성과도 좋고 한데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마음을 잡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하락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요가 그런데 있다는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쓰지 말라고 전부 엄청 압박을 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취급한다고 합니다. 화웨이, 캠프리콘 등 성능 공급 관리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것보다 이제 뭐 성능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사용 제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도 사람들이나 뭐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51선 이탈을 했지만 이 구간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얼마 빠지지 않고 바로 들어 올리거나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은 조금 더 빠져서 이것도 이 정도까지 뭐 하락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방향은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종목은 당연히 좋죠. 종목도 좋고 다 좋은데 모든 거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나무랄 건 없지만 전체적인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분할 매수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뭐 당장 막 다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클 인터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IPO 종목들 올라온 것처럼 블리시라든지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잠시 뒤에 같이 보겠지만 서클 인터넷, 뭐 피그마, 그 다음에 뭐 블리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싹 좋지는 않습니다. IPO 시작하고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쭉 조금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차트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하락 추세를 전혀 이제 되돌리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지했어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면은 바로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가격대를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를 지금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약간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이라도 이 가격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모았다 힘을 냈던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모아줬다가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뭐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은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됐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좀 맞춰줘야지만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약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인데 서클 인터넷은 이 정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그마. 이제 피그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와가지고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9%까지 좀 하락을 좀 한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이 서클 인터넷과는
전혀 다르게 서클렌즈는 그래서 상승을 좀 했었지만 피그마는 계속 빠져버리는데, 저는 사실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피그마는 뭐 퍼 200배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피그마가 원래는 저 어디죠? 어도비. 그렇죠. 어도비를 이제 대항해서 어도비보다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어도비의 내용들을 조금 AI로 쉽게 그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어도비도 퍼가 17배인데 지금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0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지금 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저는 좀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피그마에 나온 그런 어떤 이 기술들이 말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나노바나나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이제 한번 써보시면 딱 알 수가 있는데, 나노 바나나에도 이 피그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피그마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은 더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약간 조금은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피그마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가격대 여기서 이제 갭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갭으로 떨어진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여기에서 손바퀴 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주르륵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되고요. 여기 손바퀴 밀어나면서 계속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가고, 이래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있어 버린다. 그러면 종목 무거워져가 쭈루루룩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그마는 정말 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피그마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피그마를 새로 매수하는 거, 서클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걸 새롭게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여기서 뭐 다시 한 번 더 반등 줄 때 그때 팔면 되겠지만, 새로 들어가는 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사실 메타가 뭐 얼마나 이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도 사실 거의 뭐 비슷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뭐 네팔에서 메타 뭐 페이스북 접속 차단을 예고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혐오 발언 사이버 범죄의 원상이라고 한다는데, 뭐 페이스북을 인스타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 종목에. 그래서 그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 올라갔던 거에서 반납한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 메타도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모멘텀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고, 지금은 더 가져가면서 천천히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메타가 AI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얘네들이 메타로 바꾼 이유가 진짜 가상 세계를 만들겠다고 지금 해서 메타로 바꾼 거거든요, 회사 이름을. 근데 지금 이 가상 세계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상 세계를 지금 구글이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가상 세계라고 치면, 제가 오늘은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쳐보시면 나오는데, 정말로 가상 세계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글은 AI 시대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봤을 때 구글이 앞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는 아직까지는 뭐 이걸 떨어진다고 매수할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다음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 이제 아이폰 새로 나온다고 하죠. 자, 아이폰은 17인데 아이폰 생긴 거야 뭐 아이폰 우리 유저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이 있으니까 저는 뭐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 쓰고요. 다만 이제 아이폰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소폭 인상될 거라 하고 있으니까, 또 새롭게 나오면 많이 팔릴 테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주 고점이 지금 여기였죠.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까지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더 가이던스라든지 뭐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나, 아니면 아이폰 여기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슈는 AI이다 보니까 아이폰이 아직까지는 AI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플까지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금 굳이 이렇게 매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뭐 물론 저의 생각이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 쭉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 구글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조금 더 횡보해주면서 만약에 옆으로 간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에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시 끌어올려 버렸네요. 지금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좀 장난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매수 기회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한 번씩 나중에 음봉이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좀 잡혔을 때 그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서 이렇게 추세가 가잖아요. 추세가. 그럼 추세가 대충 이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 좀 추세가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각도가 계속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추세가 있다가 지금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다시 또 이렇게 가팔라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추세가 뭐랄까요 더 세지고 있고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구글을 만약에 앞으로 저는 구글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놀라운 것들 그다음에 또 실적이 있어서 구글을 말씀드린다면 실적을 지금까지는 구글은 이제 광고 있었잖아요. 이제 구글 크롬이라든지 뭐 검색이라든지 유튜브라는 이런 데 광고가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컨텐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어3 같은 경우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인데 지금 예전에는 CF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대부분 직접 촬영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또 모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었다면 지금 베어3로 웬만큼은 다 구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베어3에 결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대형 기획사나 대형 회사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중소형 회사들은 베어3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광고들 있죠. 막 처음에 나오는 광고 중에 막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아닌데 막 전문가인 사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베어3거든요. 그런 거. 지금 광고들 다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비용들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나노 바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한 단계 더 AI로 인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건 지금은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음봉이 나오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좀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자리가 좀 덜 잡혀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구글을 더 좋게 보고 있다. AI 컨텐츠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에 이제 블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리시 같은 경우에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좀 했죠. 블랙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종목들이 이렇게 좀 하락해버리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구글이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서 배시원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뉴스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올랐다는 건 그 정도로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세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꺼버리잖아요. 지도 이제 내 지도 위치를 너네들 구글 알지 마 해가지고 이제 꺼버렸는데 꺼도 지도 위치가 수집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비식별화된 가명 정보로 암호화된 채 별도의 보안 환경에 저장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껐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동선이든지 이동이 나왔다는 거고요. 지난 4월에는 시크릿 모드, 우리는 좀 시크릿 모드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크릿 모드에서조차 사용자 행적을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록 삭제하겠다 합의했다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건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갭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의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는데 반등했으면 바로 반등을 할 때 다음날 반등을 다 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근데 반등을 할 때 반등을 다 끝내지 못하고 쭉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오늘 여기에서 정말 맞춰주면서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브레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섣부르다. 어디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다시 반등을 하든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음봉으로 아침에 음봉으로 그러니까 마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3 음봉, 그러니까 3개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많이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3개였죠. 2개 한다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까지 올려주고 그 전에 하락했던 것까지 올려주면서 아니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양봉으로 양봉이 아니죠. 미국 주식이니까 어쨌든 이 상승으로 이게 바로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긴 하고요. 여기까지 올려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어서 만약이라도 또 저점을 이탈한다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뭐 비중을 조금씩은 조금 여기 하락한다면은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블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블래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또 관련된 종목이니까 나중에 금리 인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다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시 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제가 오늘은 이제 코인을 볼 수는 없고 다음 주부터 코인도 한번 같이 좀 볼 생각인데 그 전에 어떤 가격들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고 뭐 거래소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코인에 사람들이 매수세라든 이런 것들이 막 몰리면서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때가 아마도 그럼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타다 빠져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막 불타기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가상화폐 종목들 관련주들은 조금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돈을 많이 좀 벌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걸 할 거라면 블리시에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인생을 걸 거라면 제 생각엔 차라리 ETF가 낫지 않나. 곱하기 2라든지 곱하기 3 이것도 진짜 위험하거든요. 절대 이런 거 별로 크게 막 엄청나게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ETF의 미국 그 증시에 이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마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은 이제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뭐 위에다가 딱 붙여놨죠. 자, 어제 이제 제 아마존에 이렇게 이제 상승이 약 한 4점 몇 프로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나오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4점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그 이유를 이제 구글의 아마도 이 반독점법이 이번에 이제 구글한테 독점인데 그래도 애플한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크롬을 깔게 하는 게 뭐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게도 유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도 유리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반독점 규제 소송전이 계속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제 최악에 면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업력 집단 소송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쿠팡이나 뭐 이제 비슷한데 쿠팡도 사실은 이제 아마존의 모델을 좀 가져온 게 좀 있잖아요. 뭐냐면은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 경쟁 플랫폼, 그러니까 뭐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다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독점법에 위반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 2019년까지는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 보통 이런 위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딱 재판이 시작되면 다시 오르거나, 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는 쭉쭉 빠지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들이 보통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안 좋은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건 아마도 이 구글의 반독점법이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아마존한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면 맞긴 한데 괜찮아 뭐 너 조금 돈 내고 말아,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사람들이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당연히 증시와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존도 상승을 하려고 준비는 다 마친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모멘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엔비디아, 서클 인터넷, 피그마, 메타, 애플, 알파벳, 구글, 그 다음에 블루시, 아마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ETF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코인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상품 원자재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주식, 주가 얘기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을 찍으면서는 조금 더 이제 종목도, 중요한 종목도 위주로 가면서 또 ETF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상품 원자재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제가 말 앞에서 안 했네요. 아직까지 제가 영상 찍는데 이렇게 적응이 좀 덜 돼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그 다음에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길 바라고요. 혹시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다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